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부모,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훈육과 사랑을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때로는 엄격한 규칙과 체벌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식이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모의 사랑을 조건부로 느끼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가정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웃과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는 곧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배움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맞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께 야단도 많이 맞았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현 방식에 아픔을 느꼈던 기억, 그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사랑과 아이가 경험하는 사랑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깊이 사랑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아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 부모는 아이를 방에 혼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갖고 진정하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너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 내가 조용하고 착할 때만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은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이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의 형태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경험한 사랑이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상처가 섞인 것이었는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원래 사랑은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경계선 설정, 즉 훈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행동의 경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깊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강압적인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의 자녀 양육 방식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주민 부모들은 아이들을 절대 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방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자란 원주민 아이들은 유럽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유능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힘이 아닌 사랑과 관계로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연결되려는 강한 본능을 가집니다.
첫째, 아이는 부모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기고, 업히고, 부모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의 수렵 채집인 부족들은 항상 아이들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아이는 부모를 닮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모방합니다. 부모가 사랑이 많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셋째,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강요나 위협이 없어도 사랑하는 부모에게 좋은 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애착 본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경계선 설정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추운 겨울, 한 살배기 아이가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부모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목소리로 안 돼. 밖은 너무 추워. 우리 예쁜 옷 입고 나가자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기에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양육 본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한 저명한 의사이자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갓 태어났을 때의 충격적인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가 태어난 지 2주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내 가엾은 아가야. 내 생각에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내가 배가 고파 1시간 반 동안이나 울고 있는데도 엄마는 너에게 젖을 줄 수가 없단다. 의사 선생님과 정해진 시간에만 수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아들을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성에 아들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려는 그 뜨거운 본능을 억누르고 전문가인 의사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2주 된 아기가 받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였을까요? 아니면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어떻게 느끼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이 모순적인 경험,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조언들을 부모들에게 해왔습니다. 아기의 폭정에 굴복하지 마라.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마라. 스스로 잠들게 내버려둬라. 이 모든 조언들은 아이의 가장 근본적인 애착 욕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갓난아이는 부모에게 안기는 것을 통해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것을 통해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거부당할 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소아과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엉덩이를 맞는 것과 같은 가벼운 체벌을 경험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아이의 마음과 관계를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은 부모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지르는 필사적인 외침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내가 지금 나가고 싶어서 많이 속상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엄마가 안아줄게. 이것이 바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안겨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그리고 경험해왔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본능을 깨우고 아이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힘으로 통제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사랑과 신뢰라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깊은 이해의 온기로 늘 가득하기를, 자녀와의 모든 교감이 신뢰와 안정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